네, 어제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단행한 데 이어서 오늘은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산별노조를 비롯한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현장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 8시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 산별노조를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의 건설노조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이 이제 오늘 오전 8시 한 10분부터 압수수색을 개시했습니다. 지금 양대 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 한 8곳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사관은 한 160여 명 정도 지금 파견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주거지도 지금 8곳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금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그 외에 건설 관련된 노조 사무실도 7곳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이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라든지 이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동 강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공갈 혐의까지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은 압수수색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사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더 나오게 되면 입건 건수는 늘어나겠지만 일단 지난달 8일부터 경찰이 특별 단속을 사실 실시해 왔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뿌리 뽑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불과 한 달여 정도 된 기간이지만 13개 사건 그리고 126명이 지금 입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압수수색이 추가적으로 더 실시가 됐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사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입건되는 명수 역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어제도 이제 압수수색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데 이게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공안 혐의에 대해서 이제 민주노총 본부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18일 오전 9시 10분에 이제 압수수색이 개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압수수색 그 행위에 대해서 개시가 된 것은 한 점심때쯤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그리고 경찰이 배치한 인력이 굉장히 장시간 대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압수수색 절차가 개시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서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전국에 한 10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개시가 됐습니다. 민주노총 건물이 이제 여러 층이 있는데요. 거기서 13층에 대해서만 지금 압수수색 인원이 들어가서 실제로 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사실 민주노총 전부의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보기보다는 네. 간부 한 명이 있는데 민주노총의 13층의 사무실을 쓰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의 자리 그리고 본인의 자리에 놓여진 컴퓨터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디지털 전자기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로 들어갔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 장소로 들어가기까지는 사실 건물 안으로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치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그 간부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3명 정도가 더 있는데요. 그 4명에 대한 자택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이들의 휴대전화까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공작원과 회합을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해외에서 매달 만났다라고 지금 국정원과 경찰청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들이 프놈펜 그리고 하노이 등지에서 만나서 공작금을 받고 구체적인 지령을 받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지령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민노총 사무실 내에 있다라고 이제 수사기관은 봤기 때문에 이런 압수수색을 좀 개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면 간부 한 명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수사는 은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
했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앞서서는 이제 민주노총 대변인님께서 이제 민주노총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제 국정원의 입장에 조금 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국정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경찰과 협력을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사회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력적으로 이제 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거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경찰 쪽에서는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매트도 깔리고 그랬던 것이 혹시나 그 자리에서 굉장히 뭐 감정이 격앙돼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돌발 행동이 일어난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우리를 한 것이다라고 일단은 국정원과 경찰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될 때 굉장히 뭐 소규모 인력만 파견이 돼서 그 물건들을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올 인력만 딱 파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뭐 압수수색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고요. 네.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언론에서도 집중을 하고 온 국민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민감한 사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 경찰에서는 좀 수백 명이라는 좀 인력이 과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좀 질서 유지를 위해 대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안보수사국에서 사실은 뭐 나중에 결국에는 국정원의 수사 인력을 뭐 이관하고 그리고 수사력을 이제 그 이관 받아야 되는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조금 집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단은 경찰 측의 입장은 뭐 질서 유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워낙 양측이 좀 입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 하나하나 가지고도 다 대립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영장을 보면 혐의 대상자는 개인의 활동을 한 것뿐이다. 어떤 조직적인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서 한 게 아니다라고 영장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사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건 경찰이나 국정원 측에서 어떤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뭐 양쪽의 입장이 사실은 다 이제 보도가 되기는 하지만 네. 국정원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침에 그 간부를 이제 따라가다가 이렇게 압수수색까지도 뭐 결국에는 절차가 이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좀 해외에서 이렇게 접촉을 해왔고 그러한 증거들을 어디서 포착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 나름에는 좀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아무래도 민노총 사무실 내에 뭔가 유의미한 증거가 보관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좀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자택부터 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뭐 중요하다라고 1분 1초가 정말 중요하게 다퉈지는 그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택과 이렇게 사무실 관련된 뭐 장소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게시가 됐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국정원과 경찰의 입장을 보면 국가보안법 8조를 위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국가보안법 8조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국가보안법 8조는 이제 회합과 통신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이제 많은 조항들은 사실상 이제 벌금형이 없이 바로 이제 징역형만 규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형량이 강한 편인데요. 국가의 존립이나 인권이나 아니면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뭔가 회합을 한다라든지 통신을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제 여기서 다퉈질 수 있는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뭐 프놈펜이나 아니면 하노이에서 이런 북한 뭐 공작원을 만났다라는 것만으로 바로 이제 죄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조항 자체에도 국가의 존립이라든지 인권이나 아니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 그런 행위를 했다. 내지는 어떠한 모종의 내가 지령을 받고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상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주노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뭐 여행지에서 만나듯이 우리가 가볍게 만난 것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범죄 성립까지는 어렵겠고요.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국정원이라든지 경찰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라고 나오는 것처럼 지령문을 확보했다라든지 뭐 제주나 창원 사건에서처럼요. 그런 지령문이나 구체적인 뭐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증거로 확보된다면 그건 또 달라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만난 거 자체만으로는 아예 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어려운 건가요? 뭐 만났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목적으로 사실 만났느냐가 중요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행지를 가서 내 친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지금 북한 소속의 공작원이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교류국의 소속 공작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을 그냥 뭐 사실 길 가다가 만날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떠한 연유로 이제 만났느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떠한 뭐 지령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공작 행위 없이 뭐 만날 수 있는 뭐 우연치 않은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 국보법 위반으로 볼 수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둘 사이의 모종의 지속적인 연락 관계가 있으면서 어떠한 실제로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이행한 것이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만약에 확보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국보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오전부터 진행되는 압수수색 관련 소식도 하나 더 살펴보자면 일단 주요 혐의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 뭐 불법 채용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국토부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2주 동안 2,070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신고 자체만으로도 어떤 혐의 입증이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일종의 단서는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부터 대대적으로 특별 단속에 이제 실시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신고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고가 뭐 그냥 하는 신고이면 모르겠지만 일종의 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파생된 사건이라 한다면 뭐 충분히 사건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워 크레인 노조 관련해서도 지금 고소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콘크리트 연합에서 이제 원래비를 우리에게 상납하라고 강요한다라면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포함해서 다양한 우리도 그런 사건을 겪었다, 우리도 이런 일을 상납을 요구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해서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이제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고요. 수사기관에서 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일종의 뭐 증거를 확보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이 단서가 돼서 이제 사건화까지 될 수 있는 일종한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